안녕하세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글을 써보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하고 한편으로 아주 무거운 얘기라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는 어느덧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고 자식 하나 있고 장가까지 보냈으니 남은 인생 동안 그럭저럭 살 생각이었는데요. 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힘들래요. 사실 우리 아들은 장가 보내기도 엄청 힘들었어요. 애가 되게 사고를 많이 치는 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늘 근심에 차 있었답니다. 선호 그 자식은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번에는 누구를 어떻게 한 건데? 아이 참, 그 있잖아요. 중학교 때 올리던 기라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다네요. 누군지 기억도 안 내일 근데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애들이랑 뭔 접점이 있다고 만났대. 아휴, 골머리 아파 죽겠네. 그 크게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술들 마시다 그리 됐다네요. 일단 당신도 같이 가요. 우리 아들은 성질이 아주 불같고 키도 제법 크고 체격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때부터 비가 붙으면 절대 참지 않았답니다. 좀 참으라 한다고 해도 들어질 나이도 아니었고요. 아이, 진짜 엄마, 이번엔 정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저 자식이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무시할 주제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나이 여에 군대 다녀와도 아직 학교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너보다 낫지? 그래서 왜 때린 건데? 아이 몰라지는 취업해서 직장인이라고 무시하잖아. 저놈이 꿈이 있는 거냐? 아직도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냐지가. 무슨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학교 교수도 아니고 짜증나서 한상한 거야. 세상에 그런 이유로 그런 거라고. 이거 뭐 가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줘야 되는 건지? 뭔 소리야. 엄마, 우리가 너한테 대신하고 야단칠 얘기를 내 친구가 대신해주고 한 방으로도 맞았으니 사과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대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너 이번에 아빠 화 많이 났어. 아버지는 언제 나를 괜찮게 여겼던 적이 있기 해야 됐고 적당히 합의금이나 좀 내주라고 해. 나 돈 없어. 진짜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저는 그러고 남편에게 사실을 전했고 남편은 시시콜콜 끌려다니는 아들 때문에 이번엔 완강하게 었어요. 비군 같은 거 주지 말고 거기 더 썩게 놔도 우리가 자식 못 잡아서 벌어진 일을 걔 주변의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돈 줘서 해결하는 자체가 죄야? 그냥 냅둬. 하지만 여보, 마음이야 나도 아닌데 쟤도 학교 졸업하면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여보,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니.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뒤 닦아주면서 살 건데. 그렇게 자식 치고 살아온 부모들 별로 보람 없어. 쟤는 고마운지도 모르고 사고 치잖아. 남편이 전에 없이 아주 세게 나오는 거로 저는 더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 말에 전하니 아들도 이번에는 좀 겁에 질렸다고. 당신 그렇게 선우한테 무르게 굴다가 진짜 큰 코 왔죠. 제가 저렇게 해서 남한테만 피해주는 줄 알아? 나중에 우리한테도 돌아와 자식 잘못 키우는 결국 부모가 치르는 거야. 아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안다고요. 이번만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 안으로 독립해서 나가서 살라고 했고 나도 그냥 해준 거 아니고 조건도 달았다고. 사실 저도 있는 대로 아들에게 질려있던 터라 사고만 초대는 너와 더 못 있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설로 너 1년 안으로 나가겠다고 한 약속혀. 그리고 학비도 이후부터는 못 줘. 엄마가 준 돈으로 보증금 해서 월세는 내가 갚아가면서 어떻게든 해. 그리하여 아들은 좀 더 버티고 악을 쓰고 매달려 있다가 별의별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사업을 한다고 설치도구. 그걸 또다시 우리 부부에게 걱정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1년보다 더 빨리 독립해서 나갔어요. 저는 뭐 확실한 거 하기는 하는 거야? 아직 졸업도 안 하고 뭔 사업을 하는데 졸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취업보다 사업 벌이는 게 맞으면 뭐든 해보게 해야죠. 아무튼
저와 남편은 묻어난 사이지만 꼭 아들이 끼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들이 벌였던 사업은 진행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정도로 이익을 본다고. 그래도 너 사기당하기 살래?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그 형들인 뭔가랑 하는 거라며. 그야 그렇게 안 돼. 나도 이러다가 나와서 내 거 차려야지. 엄마, 요새 동물 키우는 사람도 많고 갈수록 사람들 살기 편해지면 점점 그쪽에 돈 쓰게 되어 있거든. 일단은 우리 쪽 사업이 그쪽 간식 같은 건 독점하고 있어. 그래, 뭐가 뭐인지 몰라도 잘 된다니. 다행이네. 이제 아빠도 좀 안심을 하겠지. 아버지는 진짜 나한테 한 번을 전화도 안 하고 묻지도 않는다. 독해. 진짜 나한테 건너 다 듣고 있으니까 굳이 안 묻는 것뿐이야네. 걱정 엄청 해. 말만 따라. 남편은 늘 저에게 근황을 물었고 아들은 저렇게 지내던 중 차차 자기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이도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30대가 됐고 갑자기 저에게 웬 아가씨를 더군요. 사업하면서 상대 쪽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연애하게 됐어?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이지만 너네 거래처에서 일하는 아가씨라고 좀 더 얘기 좀 해봐. 나도 아는 게 있어야 나가서 대화할 거리가 생기지. 거래처 사장이야. 아주 작은 규모인 한데 그래도 나랑 계속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서 말이야. 이러다가 얘기 잘 되어서 결혼하면 아마 사업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모로 정말 잘 됐네. 어쩜 그렇게 인연을 만났냐. 나이는 몇인데? 나보다 2살 많아. 근데 저도 참 고지식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니까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너무 드세고 그런 타입은 아니지. 사업도 하고 더 누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신경이 쓰이네. 전혀 아니야. 엄마 외모 관리는 잘해서 나보다 어려 보이고 그런 반면에 아주 싹싹하고 일도 잘해. 어른들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반했지? 그래,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엄마도 한번 볼 테니까. 그리하여 저는 웬 키가 크고 늘씬하고 화려하게 생긴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선우 짝으로 딱이구만. 이렇게 인일 줄은 몰랐지? 과찬이세요. 저도 말씀만 됐다가 직접 뵈니까 너무 좋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니. 이렇게 잘 만나고 돌아온 뒤 남편이랑도 한 번 더 봤고 둘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결혼을 시키게 됐답니다. 남편도 며느리를 무척 예뻐했어요. 우리가 딸이 없어 그런가 새아가가 가끔 간식도 사안부 전화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네.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은 모음지기 노후가 편해야 된다는데 선호 처 녀석 낳아놓고 요즘이 제일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나와주면 딱이겠구만. 이 사람은 무슨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대요. 우리는 이처럼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은 몸이 힘들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몸이 좀 이상해 계속 참고 꾸역꾸역 약을 먹었는데 먹으면 어지러워서 끊었더니 심장이 쿵쿵 뛰어. 어제는 진짜 길가에서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 이 양반이 진짜 그걸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으면 어떡해요? 급히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요. 갔던 저는 깜짝 놀라 버렸어요. 황급히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도 놀라게 했어요. 아빠 많이 아프다. 이게 다 뭔 일이래.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엄청 놀랐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차에 이때 아들은 문자로 몇 번 들려보아야 들릴 수도 있어 엄청 걱정하더라. 그나마 이때 아들이 살짝 다녀가기 했어요. 이후로 며느리도 왔는데 나름 위로해 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서운했어요.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머니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는 사전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기 아시다시피 선우 씨 지금 사업 상황이 막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게 왜, 너네도 무슨 일이 있어? 아직 뭔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걸 자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같이 틀어막는 일이 많거든요. 아, 그래. 그 얘기였구나. 너네들 사정이야. 나도 알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녀가지만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몸 잘 챙기시고 정드시면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평소 똑부러지는 타입이라고 아들에게 듣긴 했지만 제가 결정한 부분보다 너무 멀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이 얼른 안 나왔어요. 그게 뭐, 마음을 알겠다만 그건 우리가 알아서. 아마 나도 아직은 내 아버님 충분히 돌볼 수 있어. 어머니, 근데요, 저희 이모도 자서 이모 보시다가 엄청 고생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모도 골병 드셨거나.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랑 왠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어. 그럼 일 보거라네 어머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남편을 간호했던 그 불길한 상황들은 겪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코 좋은 양상은 아니었으니 그런 일이나 감정들을 겪어보기도 전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간 사이 정말 급격하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정지가 온 거예요. 저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급히 향했으나 도착했을 때 우리 남편은 혼자 멀리 가버렸습니다. 겨루리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채 소천하게 됐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고 그러고 난 뒤 허전하게 집에 남아있던 저는 계속이 공백을 견딜 수 없었답니다. 다들 이렇게 느지막이 사별을 하시면 어떤 상태로 지내시더뇨?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특별하게 뭘 메꿔주진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지 있어요. 저희 이모도 이모부 보내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 그요. 나중에 5월쯤 걸리고 사촌 언니가 이모 돌보면서 엄청 고생했었어요. 그래, 나도 그 심정 좀 알겠다. 마음이 편할 수는 없지? 아무래도 평생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말이야. 저희 요즘 살짝 숨 돌린 상태라 제가 조금씩 들려볼게요. 어머니 됐어. 전혀 그럴 거 없어. 부담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거절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히 거절하고 밀어내고 푼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로 며느리는 종종 반찬을 사서는 우리 집 앞에 놔두고 갔답니다. 어머니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반찬 만들고 이런 건 못하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 자취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반집을 안 돼요. 여기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번에 종류별로 꽤 사왔으니까 좀 드셔보세요. 뭘, 이런 것까지 돈 들여서 사왔어네. 마음 받아서 고맙게 먹긴 하겠다만 다음에는 안 사와도 돼. 어머니 사형 마시고 드세요. 맛있으면 더 사다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막상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더 저를 신경 써줬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을 보내놓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멍하 있었는데 그나마 며느리가 사다 준 것들을 조금씩 먹고 힘을 냈어요. 중간에 아들도 잠깐 다녀갔는데 제가 예상도 못했던 내용을 제시했어요. 엄마, 나랑이 사람이랑 좀 생각해봤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셋이 같이 사는 거 말이야. 뭐, 너희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게 무슨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뭐, 89세 먹은 할머니처럼 거동을 못하니? 뭘 못하니? 나는 일찍이 자식들 신세지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럼 뭐 세포라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 나뿐만 아니라 희조 씨랑 같이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제안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고맙고 딱 한 번 얘네들과 함께 사는 제 자신을 상상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키지 않는다. 거예요. 그도 그런 게 며느리가 저를 몇 번 챙겨줬던 게 고맙지만 저랑 진짜 안 맞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찬장에 넣어야 되나요?
손 잘 안 닿는데 여기 그냥 둬도 되죠? 아, 그래라. 그건 나중에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막상 고부간의 관계를 하지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엄청 편해 보이더라고요. 외려 제가 더 눈치 보는 분위기라 할까요? 그래서 전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 언니한테도 말했고요. 그러게 제부가 그렇게 갑자기 갈 줄 알았으면 너도 뭔가 준비를 했어야지. 며느리랑 선우랑 같이 사는 건 힘들지. 솔직히 부담스러워. 아들 내미 챙기면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아주 을지고 나랑 의견도 좀 다르거든. 그리고 은근히가 라는 타입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입으로 일하는 게? 뭔데 그니까 입만 살아서 뭐 해야 된다 말만 하고 지가 움직이진 않더라고. 그래도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말이야. 좋은 해지만 그래도 불편해. 내가 시집살이 하는 기분이 들어. 에이, 그럼 같이 살면 안 되지. 근데 웬일이래, 며느리 쪽은 내가 안 불편한가 봐에 지가 나서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질색을 하던데. 그 부분은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며느리들이 기업을 하는데 여긴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러게 그 부분은 나도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여겨주는 마음만 잘 주고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딱 정리해두고 저는 때때로 슬쩍 우울감이 올라오는 걸 참고 꿋꿋하게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분위기라도 밝게 밖에서 식사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그리하여 며느리와 저는 한정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끝 말미쯤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 사실 이건 선호 씨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엄청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어머니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그게 사실이 사람 지금 빚이 엄청나요? 어머니 빚이라고 하니 뭔 놈의 빚이 있냐? 돌아가신 아버지는 빚이라면 아주 즐겁을 하는 분인데.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직원도 월급이 매번 달마다 돌아오고 턱 손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제 막 가정을 꾸린 두 아이인데 저는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빚도 빚이지만 조금 심각한 얘긴데요. 이처럼 사채업자를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참 싸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 쪽 오사정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세대들은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꼭 그중에 경제적인 게 잘 안 풀려서 유독 같은 형제들끼리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 2살 위 오빠였다. 가만 보면 오빠랑 제 아들 선호의 성정이 꼭 비슷했어요. 저도 새언니에게 종종 전화를 받았답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번에 오빠가 또 사채에 손을 대서 정말 일이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이러다가 우리 집도 곧 경매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웬일이에요? 언니 너무 힘들겠어요. 제가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해서 돈 좀 구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제가 몰래 돈을 마련해주기도 하고 없는 비상금을 털어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물론 이 사실은 생전에 남편도 알았어요. 아, 진짜 나도 다 이해는 하고 좋다 이거야. 원 있으신데 사업 진적을 접고요. 빚부터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남편의 친정 식구라 그런지 약간은 한심했고 그런 반응에 저는 억지로 오빠를 감쌌어요. 아무튼 이처럼 평생 새언니와 조카들은 아주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가슴이 그렇게 아팠는데 우리 아들도 어찌 보면지 외삼촌이랑 비슷해요. 사업을 벌리면서 빚도 무리해서 왕창 받고요. 이때 며느리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우리 새언니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싫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하던 중간거래 일도 다 끝냈거든요.
그것도 팔고 해서 남편 쪽에 다 몰아줄 예정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꼬이다 보니 사실이 사람 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못하죠. 그래 나도 먼저 연락 안 하는 타입이지만 아무튼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 혼자서 해결하고 싶어서 저러고요. 있지만 이미 그럴 분량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궁지에 몰려 있어요. 이 말러니한테 한창 예전에 며느리가 했던 제안이 떠오르더군요. 얘네들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아들이 사채 손대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도 얼마간 고민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알아보아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며칠 밤을 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난 뒤 결국 힘들게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건 저희 친정언니에도 알리지 않고 제가 혼자 정하긴 했어요. 왠지 이 부분에선 언니와 이견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 불러들인 뒤 심각하게 이 결심을 전했답니다. 내가 달리 너네들을 도와줄 게 없네서 너도 참 그렇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혼자 틀어막고 있으면 어쩌냐. 그게 별 수가 없었어. 근데 오늘은 왜 부른 거야, 엄마?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걱정했다. 쉬운 일 아닌 거 알지? 저는 이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숨을 훅 쏟아낸 뒤 고민 끝에 말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원래 내 아빠 명의였지만 서로 내 명의로 바꿔주려고 한다.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엄마 진짜요? 그래 사업이 안에 손으로 벌린 거 어쩔 수 없다고 쳐 나중에 뭐 더 필요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건 내 몫이지. 아무튼 가급적 지금 너네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느니 어쩐다니 하던데. 맞아 엄마. 그것까지 아는구나 희주. 내가 말했어 어쩔 수 없잖아. 다 오픈하는 수밖에 없었어. 가급적이 집까지 지 않는 쪽으로 해서 너들 재산 잘 갖고 지켰으면 좋겠어. 집 한 채 있다고 생각하고 수습하는 거랑 아예 없다고 막연하게 일 처리하는 거랑은 다를 테니까 아유. 진짜 살았다. 어머니, 정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나마 먹은 간에 이렇게 재산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좋죠. 엄마, 진짜 고마워. 애서 분이긴 하다. 정말 우리가 진짜 더 잘할게? 사실 저희가 신혼 때 지나서 이제 제법 시간이 돼가인데 아기를 안 가질 이유도 있어요. 집안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래, 아무튼 나는 더 할 얘기가 없다. 명예 변경해주고 이유는 너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저는 애들과 함께 일처리를 했고 그나마 조금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 친정 오빠도 이런 식으로 한치라도 물려받을 주제가 되었더라면 자기 처자식 고생은 덜 시켰지 않았을까 싶어 안타깝더군요. 하지만 세상사 어디서건 방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생각하며 애다 할 때가 절대 없어요. 아니었더라. 곧이어 벌어진 갑작스런 재난 같은 상황에 저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이쯤 미미하게 교통사고도 겪었는데 그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침 일찌감치 우리 집 별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었고 처음엔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도 똑같이 동시에 울려대더라고요. 근데 그건 며느리였던 얘는 웬일인가 하며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옆집인지 난리가 나서 너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나냐? 어머니 갑자기 평소답지 않게 툭 쏴붙이는 말투에 저는 내심 좀 놀랐어요. 그 무슨 일로 전화한 거냐고? 내가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어머니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지금 벨 누르고 난리가 났는데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벨 누르는 게 그러면 아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누가 와서 그러는 건데 지금 집에 있는 짐 빼내 자고 있쯤 업체 사람들 보냈잖아요. 빨리 방 빼주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지금 당장 여기서 짐을 빼주라는 거야? 아니,
아침부터 대체 뭔 얘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저 바빠요. 왜 이런 일로 제가 전화를 일일이 받게 하세요? 지금 제 일도 못하고 있다고요? 왜 려며느리는 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몰아세웠고 순식간에 저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희주, 너 말이다. 말을 알아먹게 해야지. 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침 빼는 게 그 말이지. 뭐야, 지금. 그럼 그걸 모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명예 변경해주신 거잖아요. 옷이 집으로 해주고 어머니는 나가신 말 아니었어요? 뭐, 내가 언제 나간다 했어? 그야 언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의는 우리 전혀 안 했잖냐. 게다가 너들 집이 담보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들고 있으라고. 근데 며느리는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아, 어머니 됐고요. 지금 이사 업 사장님 계속 걸려오잖아요. 일단 문부터 빨리 열어주세요. 얼른요. 그리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웃은 일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그 벨소리의 정체를 알게 됐고 이 상태로는 계속 옆집이 윗집에 민폐를 끼칠 듯 싶어 문을 열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여는 순간부터 족족 저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아, 저희는 이미 여기 사모님 연락 받고 왔어요. 지금 갑자기 짐을 못 뺀다. 그럼 어쩌라는 건지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몇 번을 말하나요? 우리 며느리랑 얘기가 일방적으로 된 거잖아요.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제 집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만 가주세요. 아이 참. 집주인 사모님이 허주희 씨 아니라고요. 저희랑 계약하고 연락 주신 분 연락처랑 다 맞잖아요. 근데 며느님이에요. 아주머니는 여기 세도로 사는 분 아니고요. 진짜 별소리를 다 듣네요. 정말 사정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 듣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던지. 아니 살면서 아무리 아들이 그간 쳤던 사고를 수습하러 다녔다 이 정도 급부를 골치 아픈 적은 없었어요. 좌우지간 우리는 돈 받고 움직이는 건데 두 분이 다시기 하세요. 우리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버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상황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저와 이 사장이나 동시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내기 시작했고요. 결국 며느리도 중간에 여기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정말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악마의 얼굴을 하더니 저한테 마구 억지로 웃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드실까? 내가 전화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네. 저는 이렇게 된 거 두 판 네 판 할 말을 다 쏟아냈어요. 너 똑바로 말 좀 해봐라네 듯이 그렇게 확 받아치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고 너희들이 힘들까 봐 명예 변경했고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쯤 언젠가 정리를 해서 조금 줄여나갈 생각이었어. 너들은 이게 내 전산이란 생각은 못한 거냐네. 대체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라니 이걸 나보고 그럼 싹 다 내놓고 100원도 들고 가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마구 꺾고 가며 짜증난다는 듯 제 얼굴도 안 보고 말하더군요. 아, 진짜 그럼 다 줄 것도 아니면서 이거 팔고 나눠서 반해주려고 명예 변경식이나 하셨다고요? 공명도 아니고 선호 씨 이름으로 뚝 대주고 가은 생색은 다 내셨나요?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감사하다. 인사드리지 않았나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선우랑 말된다 없어. 내가 혼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지 선우놈이 끌려다니는 건지 모르겠다만 일단 오늘은 가라. 내가 부른 것도 아니니까. 내가 정리해 이 뒤로도 시끄럽게 굴면 경찰. 야, 저기 가까이 지구대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저는 문을 확 닫아 버렸어요. 저는 똑똑해 들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명예 변경 다 해주고 갖고 있던 모든 걸 줬더니 저한테 얼마나 막말을 하고. 그때 씩씩거리던 저는 한참을 생각했고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저에게 윽박지르는 형태의 글들을 한 보내더군요. 제가 원 위약금을 얼마나 물었는지 알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선호 씨랑 말 다 된 거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시고. 자꾸 그렇게 전화 무시하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이 사람도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저는 이때 너무 허망해서 밤 아시가 되어온 사방이. 깜깜한데도 주방 불 하나 못 켜고 멍청이 앉아 있었어요. 이날만큼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났던 밤이 없었답니다. 며느리 하나만 잘못 들렸다고 하기엔 아들이 저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위통 치통 다 앓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끙끙거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화병이 올라와서 구역질 나는 걸 그때마다 화장실로 넘어가며 겨우겨우 속을 견디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차분히 머릿속을 정리해봤어요. 안방으로 건너가서 이것저것 꺼내어 쇼핑 필요한 것들을 담았답니다. 그리고 얼른 일찌감치 건너 동네 사는 아들네 집에 후다닥 뛰듯이 가서 누가 볼까 행한 며느리랑 마주치기라도 할까 거의 새벽 한 6시쯤 나가서 문고리 걸어두고 왔답니다. 얘네들이 그걸 언제쯤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내고 나니까 비로소 숨이 턱하고 놓더군요. 밤새 못 자고 속에 뒤틀기 때문에. 비로 잠들었고 가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그리고 부재중전화 통화가 거의 4통이 넘게 걸려왔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며느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런 침을 꿀꺽 삼킨 다음 미친 듯이 올려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머니 전화 받으셨어요. 어머니, 그래 나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거 먹이다 피성을 질러가면서 마구 안달아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거 봤어요. 지금 남편도 제 옆에 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지금 저희 어머니 댁에 갈 예정이니까 전화 통화되면 가려고 했어요. 저희 좀 만나주세요. 그래, 나도 할 얘기 있어. 지금 와라. 이 며느리는 나 매다 못해. 어제 그렇게 열내고 저를 가르치러 들던 모습은 싹 사라졌더군요. 와중에 바쁘다면서 장례전으로 콧배기도 안 비추던 아들놈은 며느리와 함께 곧 얼마 안 되어 우리 집으로 날아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저는 한참 냉정해지고 날선 신경 상태로 어떻게 말해 전할지 한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쇼핑백에 담아보낸 제 남편의 유언장 복사본과 녹음된 파일 때문일 거예요.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 급히 갈 줄 모른 상태로 저에게 남긴 유언장 내용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내용을 듣고 기절할 듯 집으로 뛰어들어온 거고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재산이 더 있어? 아니, 엄마, 왜 그 말을 이제 해? 내가 말할 틈이나 줬어. 장례도 엄마네 친척들한테 다 떠넘기고 끝나고 난 뒤에도 엄마 집에 자아오지도 않던 놈이 마누라만 보내가지고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엄마가 너한테 뭐를 그렇게 떠먹여줘야 되는데? 저기, 엄마, 내가 미안해. 아니, 진짜 나는 몰랐잖아. 내 아버지가 번화가 뒤쪽 산까지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달라질 거였어. 아주 해서 눈고 하네, 엄마. 그렇게 비꼬지 말라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며느리는 이 옆에서 참한 말을 더 보톤 면목이 없었는지 고개 팍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는데 저는 그 전날 저에게 보이던 그 무섭고 사나던 모습들이 도통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이 너무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하니까 저도 마음이 메말라서 너무 일을 급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연신 한숨을 팍팍 내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들 뜻도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아무튼 유언장 다 확인했으니 너희들도 알아듣겠지만 좌우지간이 집에선 나도 나가는 게 맞겠다. 이번 주 안으로 비워둘게. 이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마주보더니 표정이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수 던져봤는데 얘네들 표정을 보니 뭔 생각들로 저렇게 찝찝해하는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슬펐어요. 엄마, 그래서 나간다고 그래? 어디로 갈 건지 나도 어제 오늘 생각을 해뒀으니까. 너들이 이거 갖고 알아서 하든지 해라. 보니 이것들은 이런 결말이 마음에 들 리가 없어 보이군요.
이은 당들고 남편이 제게 좋다던 상가랑 현금을 알고 있으니 눈이 돌다 못해서 아주 미쳐버린 게 티가 났어요. 남편 원장에는 우리가 살던 집은 아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정해놨고 남은 재산은 모두 제 앞으로 남긴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계산했을 때 다른 재산들이 욕심이나 그런지 집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날 오죽 질려버려서 애들 굴리는 게 그냥 눈에 조금씩 읽혔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가긴 어딜 가? 우리랑 같이 살아. 게다가 엄마 혼자 상거 관리를 어떻게 해? 노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 못해. 나 아는 형도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봐주더라고 그러자 정말 정스럽게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사기꾼들이 입만 만하게 못 봐요. 제 지인 중에도 사기당해 뺏긴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같이 잘 돌봐드릴게요. 그래서 너들은 어쩌고 싶은 건데 저기 멀리 가지 마시고 같이 계세요. 그냥 명예 변경 다시 하셔서 어머니 집으로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저희밖에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아주 눈이 벌게 가지고 깜찍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나 속도 시끄럽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우리 친정 언니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한다. 한일, 기주, 제주도에 다녀오기로 했어. 너들 일정 보고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시모님이랑 여행 가세요. 제가 공항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어머니 가시면서 간식도 제가 김밥으로 갈까요? 에서 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그럴 거 없어. 이미 우리 언니랑 얘기는 다 됐고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점점 살갑게 대하면서 달겨드는 게 의도가 너무 뻔해서 저는 티나지 않게 쳐내려고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친정언니와도 상의를 한 다음 일을 진행했어요. 그 사이 집을 정 내놨고 부동산에 팔아버린 거예요. 명을 가져왔기 받자마자 팔아버렸죠. 제가 뭐가 이쁘다고 주겠나? 그 사이 저는 다른 지역으로 친정언니가 사는 곳 부근으로 이사를 재빠르게 갔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은 저를 안쓰러워했던 언니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아들은 전화 와서 봐라 그랬죠. 돈 확인도 반나절에 지나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잘됐다 싶어 맞불을 놨어요. 내 몸, 내 집, 나한테 남겨진 재산,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엄마, 당장 말해. 지금 어디야? 그걸 내가 못내 우겨서 주자고 했던 건데? 일찍명예 변경도 해주고 꼴 당할 จึ 꿈에도 상상 못했다네.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엄마를 바보라고 여겼을까네. 마누라 보내서 멀쩡히 그 집에서 10수년 살아온네. 엄마를 나가라는데 너는 입고 있었지? 아들은 여기서 뭐라고 마땅히 받아칠 말이 없었는지. 여기서는 한 박자 쉬어 가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화말이 나신 거 알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 화가 풀리겠죠? 저희랑 같이 계세요. 와중에 우리 친정언니가 옆에서 듣더니 고개를 아주 굳세게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어. 여시 같은 기집애, 요렇게 말이에요. 글쎄다. 그렇게 너들이 걱정하듯 차라리 남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쫓겨나는 게 덜 비참하다. 나는 이 꼴을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창피해 죽겠어. 아주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명의 변경되자 자 멀쩡히 살고 있는지 엄마를 아침부터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이나 그 동네 윗집 옆집 아줌마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너들이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저는 더 연락 말고 찾지 말라 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것은 모을 끊었어요. 사실 이러고 이틀 뒤쯤 저희 언니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아주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놈 자식 내가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네. 엄마 내 좋은 거 듣기만 해도 피가 쏠린다고. 너는 등골 쭉쭉 빨아먹고도 모자라서 더 달겨들고 싶겠지만 내 이모한테는 생판딸처럼 키운 여동생인데 그거 보고 있으니 복장이 터진다고 했어. 여기서 젖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간 참아왔던 억울함 서러움 수치를 당했던 기분들이 왈칵하고 쏟아지더라고요. 너 있네 우습게 보고 일지는 거네. 사촌 누나한테 물어서 싹 다 고소하고 아주 못 들여서 만든다고 했어지. 사업할 때만 변 찾다가 이런 일로 겁질 줄은지도 몰랐겠지. 그랬더니 입싹 닫고 전화 끊어버린데 썩을 놈 같으니라고. 그리하여 모든 게 정리됐어요. 서글프긴 하지만 남편이 더 크게 남겼던 재산이 더 큰 불을 내기 전에 작은 불로 껐다고 생각하려고요. 이제 제 인생을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과 근처에 제 언니가 있으니 뭐든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한 해 행복하시길, 평범히 기쁜 날들을 많이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H